상황 요거는 보시면 이게 한국부동산원 데이터인데, 제가 말씀드린 게 3월쯤이면은 서울이랑 뭐 이쪽으로 해갖고 시장이 상승으로 돌아설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서울은 우선 지금 상승으로 돌아섰고 수도권이 보합 수준이에요. 현재 이러한 상태고, 지금 경기도가 조금 약세인데 경기도에 입주 물량 많은 쪽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흔들리고 있다, 경기도가. 하지만 서울이랑 인천이 지금 상승으로 돌아섰고, 어차피 경기도도 같이 간다. 이 수도권은 하나의 숲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이거 보시면은 이게 지금 계속 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세가율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이게 더 튀고, 이게 이만큼 튀는 상황이면 전세가율이 계속 오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부동산의 실적이 점점 계속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굉장히 가격 상승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상적인 상황이고요. 떨어지길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왜냐면 이게 결국 꺾여야 되거든요, 전세 가격 지수가. 근데 얘네 꺾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급이 있고, 일시적으로 꺾는 방법은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 돼요. 또 하나 정책으로 끊는 방법이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 금리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전세가 없어질 거고 결국 월세가 남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월세가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5% 정도로 임대 수익률이 나올 것 같다. 임대 수익률이 결국은 뭐 전세가율이랑 전월세 전환율 곱하면 임대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1억 기준으로 지금 한국은 한 330만 원 정도 월세를 내면서 사시고 계신데, 전세가 없어지면 이게 한 500만 원 정도까지 튈 확률이 높다. 그래서 OECD 국가랑 뭐 다른 나라랑 비슷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 전세자금 대출을 없애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지금 요것도 뭐 아파트가 빵이 아니니까 금방 나오는 게 아니고, 금리가 급격하게 튈 수는 있죠, 이거는. 근데 지금 결국 금리의 방향도 지금 떨어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걸 지금 막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 하나 또 변수가, 임대차 입법 때문에 2 플러스 2가 끝나면은 이 다주택자들이 이 물건을 파는 경우가 지금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장에서는. 그러면은 매물이 하나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아니죠. 매물이 주는 게 아니라 임대 물건이 하나 줄어드는 거잖아요. 왜냐면 다주택자가 공급자인데 팔아버리니까. 그러면은 그 신규 수요가 들어왔을 때, 시장에 들어왔을 때 물건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웃긴 게 21년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급감을 했어요. 이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뜻은 임대 물건이 급감했다는 뜻과 똑같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누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주택자를 이러한 선택을 하고 있고, 임대사업자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결국 공급으로 나오는 게 신규 입주 물량, 그 다음에 이거 다주택자들의 임대 물량인데요. 이 임대 물량이 지금 줄어드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래서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가 공급자인 거를 확실히 좀 생각을 하고 정책자들이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제 생각인데 뭐 어떻게 하실진 자기네들 맘이고. 그다음에 한국부동산원 데이터인데요. 지금 세종이 좀 마이너스가 있고, 서울, 경기, 인천이 이렇게 됐는데, 경기도가 어차피 서울, 인천 따라갈 거고요. 뭐 강원, 경북, 전북이 빨강색이고, 결국은 금리의 방향성에 의해서 나머지들이 다 움직일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서 시장이 부러졌기 때문에 다시 오를 때도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개개인의 입주 물량에 의해서 차이가 생길 겁니다. 뭐 세종이 이러한 이유는 지금 입주 물량이 지금은 없는데 1분기랑 3분기에 많았어가지고, 그리고 3분기가 이제 많을 거라서 이러한 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전세 가격 지수도 보시면은 뭐 비슷해요. 예, 세종이 좀 안 좋고, 뭐 이렇게 다 전세 가격이 좀 올라오고 있고, 대구도 좀 물량이 많고 해서,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전세 가격을 매매 가격보다 이제 우선시해서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텔레방에 올려드리는 건데요. 이거 보시면은 부동산, 한국 부동산원 기준으로 수도권 상승 지역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근데 이게 쭉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 수도권이 하나의 숲이라서 이 옆으로 계속 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거 캡처해서 드리는 건데요. 이게 2023년 거예요. 보시면 3월 6일에 송파구가 하나 떴고 이렇게 쭉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모든 지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을 뽑으라면 송파구예요. 정확하게 송파구의 잠실인데 이 보통 압구정이랑 반포에서 한국 부동산 상단을 열고 그 송파, 잠실, 특히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뭐 헬리오시티 이런 것들 기준으로 이제 그 하나의 나침반 역할을 하거든요. 예. 뭐 대치동 음마아파트나 뭐 잠실의 잠실주공 5단지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이제 재건축 아파트고 보통 재건축 아파트가 예전엔 나침반 역할을 했는데 예,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이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이 된 경우에 1주택자가 5년 이제 거주, 근데 10년 보유한 물건만 또 매도가 되기 때문에 좀 이제 나침반 역할이 약해졌죠. 어쨌든 여기 송파구가 튀었고 여기도 보시면은 음, 여기 2월 19일에 송파구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약간 기준점을 아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하나씩 보면은 뭐 수도권 한 평당 매매 가격 변동률 상위 10개 지역이 뭐 과천시, 화성시, 분당구, 영통구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어 이게 지금 이렇게 예, 제가 2022년 12월에 그 공개 라이브 하면서 말씀드린 지역이 여기에요. 이렇게 세 개 말씀을 드렸는데 분당구는 그 이후에 말씀을 드렸고 이런 거 앞으로도 사시면서 보시겠지만 2022년에 8월부터 뭐 7월부터 해서 급격하게 시장이 무너졌잖아요. 그럼 많이 무너진 지역 중에서 일자리가 많은 지역 여기를 고르면은 돈을 벌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파악하시면 좋고 과천시 같은 경우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근데 재건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오를 때는 또 그 한 두 배쯤 오르고 내릴 땐 또 두 배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은 뭐 이렇게 그래프상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매매 가격도 이게 보시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3월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전세 가격은 뭐 계속 플러스인 상태다. 지방은 마이너스. 이 지방이 전체를 다 합하니까 그래요. 재개발지도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뭐 여기 가령 같은 경우가 이제 한 3억 4억 들고 불광이 뭐 3억 5천에서 5억 5천, 5구가 3억 5천쯤 들고 84가 뭐 5억 5천, 대조 1이 뭐 3억 5천, 4억 5천 해갖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재개발지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이 재개발지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뭐 이렇게 상계 2가 있고 뭐 가련 1, 네, 불광 5, 뭐 대조 1,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부가연 2, 3 이런 식으로 흐름이 좀 가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좀 시장 상황을 보시면은 재개발지가 움직이는지 알 수 있는데 최근에 재개발지도 한두 달 전부터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재개발지 4대 천왕은 이제 뭐 성수 한남 그다음에 뭐 이제 노량진 그다음에 뭐 부가 노량진 그다음에 뭐 흑석 이렇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부가연이 한 5등쯤 되는 거고 얘네는 뭐 어, 좀 진행이 많이 된 상태고 그다음에 워낙 상금지니까 틈틈이 이제 거래가 되는데 금액이 많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좀 부담이 되는 거고 부가연이 한 2가 지금 한 6억쯤 들고 3이 한 7억쯤 들거든요. 성계 2가 한 2억쯤 들고 여기 이제 써놨겠지만 이제 3억에서 4억 그 다음에 불광 5가 이제 뭐 3억 5천에서 5억 5천 이거 이제 3억 5천에서 4억 5천 이렇게 드니까 이 서울에 지방에서 오셔갖고 서울에 이제 집 한 채 좀 해놓으시려는 분들이
이런 루트로 많이 하시는데, 재개발지의 리스크는 지금 공사비예요. 그래서 이 물건들 보실 때 지역마다, 이 정비구역마다 이 공사비 측정을 하고 보셔야 되는데, 공사비가 만약에 750만 원 밑으로 측정이 돼 있잖아요. 이러면 조합원 분양가가 튀고 추가 분담금이 튑니다. 그리고 기존 보유자는 프리미엄이 높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좋다. 그래서 요거 이제 팁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가서 뭐 재개발지 보실 때 항상 이 공사비를 봐야 돼요. 그래서 공사비는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전세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경기도 아파트 전세 매물이 이렇게 튀었다가 이거 2023년 4월 1일인데요. 쭉 내려왔다가 조금 이제 경기도 아파트는 지금 늘어난 상태고,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서울 전세 매물 보시면 이렇게 쭉 떨어졌는데, 이게 매매 매물보다는 전세 매물이 그나마 이게 조금 참고할 만한 게, 이게 데이터가 아실 데이터인데 2021년 것부터 있어요. 그럼 2021년부터 데이터는 못 쓰는 데이터거든요. 왜냐면 데이터의 그 기간이 너무 작아요. 한 10년은 넘어야지 데이터로 쓸만한 건데, 그리고 여기가 네이버 부동산의 그 중복매물 제거하고 다 올라오는 건데, 제거해도 중복매물이 있고, 하지만 이 전세 같은 경우는 그 전세 놓는 집주인이 전세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세를 맞추거나 그 만약에 기간이 지나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 전세 매물을 내려요. 특히 그 부동산들에서도 요거 이제 올리려면 또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는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나마 참고할 만합니다. 어쨌든 전세 매물이 많이 줄어든 상태고, 수도권 전세 매물 0건인 대단지 아파트인데, 지금 본인이 뭐 보유하거나 본인이 좀 관심 있는 지역의 아파트들 전세 매물을 한번 보시면은 현재 상황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주택자가 점점 감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2+2 끝나면 팔아버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장에 물건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강제로 전세 사시는 분들이 지금 매수를 하게 되는 뭐 이러한 현상도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고, 전세 매물 뭐 서울 기준으로 많이 줄었다, 경기도. 이거 이제 한번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그 은평구 진관동 전세 매물 해갖고 뭐 0건, 0건, 0건 뭐 한 건 한 건 한 건 해갖고, 저도 이제 물건이 여러 개 있으니까 전세 매물 한번 체크해 봤는데, 0건인데도 있고, 뭐 1000세대 아파트인데 0건인데도 있고, 뭐 2000세대인데 뭐 한두 건인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전세 매물이 많이 줄어든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둔주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헬리오시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되잖아요. 헬리오시티가 들어오고 나서 일시적으로 전세가가 빠졌어요. 헬리오시티가 당연히 빠지죠, 물량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전세가 팍 빠졌다. 그리고 다시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면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2~3달. 그리고 요건 이제 팁인데,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물량이 전세를 맞추는 분들이 단체로 나오니까 전세랑 매매가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부동산에 통용되는 건데, 대부분의 그 대단지 아파트, 소단지 아파트에서 같은 일이 펼쳐져요. 왜냐면 2년이 지나면 매도 물건도 나오고 전세 맞추는 물건도 단체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펼쳐지고, 그래서 돈이 있으면은 이거 약간 딜레이 시켜갖고 맞추는 게, 이 짝수에 맞추는 것보다는 홀수에 맞추는 게 더 유리하다. 물론 이 자금 여유가 있어야겠죠. 그럼 요 당시에 이 상급지는 어떻게 됐냐? 상급지라는 게 이제 헬리오시티보다 조금 더 상급 아파트죠. 엘스 같은 경우는 매매가 조정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좀 빠졌죠. 그러면은 하급지 어떻게 됐냐? 하급지라기 하기보다는 바로 옆에 있는 구축 아파트죠. 매매 가격이 좀 흔들렸습니다. 전세 가격 보시면은 전세 가격도 조금 흔들렸어요. 그래서 나머지도 한번 보시면은 경희궁 자이 입주할 때 전세 가격이 한 2달 정도 있다 한번 빠졌고,
두 달 뒤에 올라왔고, DH 아너일즈는 뭐 거의 조정이 많이 없었고, 레미안 블랙티 지금 다 개포입니다. 여기도 약간 조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신촌 그랑자이 보시면 여긴 뭐 조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올라왔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데, 이 당연히 시장이 금리가 만약에 높은 상태예요. 높은 상태면 입주 물량이 잘 안 빠집니다. 이렇게 입주장에서. 근데 금리가 만약에 내려오는 추세고 금리가 낮은 상태면은 이제 또 물건이 잘 빠지거든요. 또 그 당시에 그 금리에 의해서 좀 달라지는데 둔주가 11월에 들어오니까 앞뒤로 한두 달쯤 좀 이제 전체적으로 그 주변으로 흔들릴 경향이 있는데, 중요한 게 수도권 전체적인 물량이 많지가 않고 앞뒤로 부족하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 금리가 다시 급격하게 튀는 상황이면은 이 시장의 파급력이 좀 클 것 같고요.